is what it is. Well, it is what it is because you are who you are. That's why it is. The president has no plan. If we would have listened to you, the country would have been left wide open.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died, not 200,000. Somebody's got to do something about Antifa and the left, because this is not a right-wing problem. His This own is a left-wing. FBI director This said is a the threat- left-wing Go ahead, problem. white supremacy. This is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up, on,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right. Gentlemen, This is-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He's going to pack the unprecedented. court. Is that everything he's saying so far is simply a lie. I'm not here to call out his lies. Everybody knows he's a liar. But you I just agree. want to Hey, make wait, sure. Joe, you're the liar. I want to make sure. Graduat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Will you tell us how much you paid in federal income taxes in 2016 and 2017? Millions of dollars. You paid millions of dollars? Millions of dollars. So yes. not 750? Millions of dollars. And you'll get to see it. And you'll get to When? see it. 예, 오늘 세상은 첫 번째 인물 코로나 걸렸던 지금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흘 만에 퇴원해서 마스크를 벗고는 코로나 별것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걸린 환자 미국 대통령같이 치료받으면 빨리 나을 수도 있겠죠. 정말 지금까지 이런 미국 대통령 없었죠.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한규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 부대변인, 네. 트럼프 대통령 참 독특해요. 네. 3일 만에 나왔죠? 예. 3일 만에 나왔는데 뭐 긴급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설에는 이제 그 약품에 스테로이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품 아시죠? 그죠? 예, 갑자기 힘이 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지고 나는 강한 미국인이다. 복귀했다. 코로나 물러가라. 독감보다도 원래 운동선수들은 처방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만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보면 경기인데 도핑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예. 네,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네. 이게 어쨌든 이 공화당 후보들은 역대적으로 강한 미국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영화 배우 존 웨인 있잖아요. 예. 존 웨인을 보통 미국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흉내를 많이 냅니다. 서부 영화 주인공. 그렇죠. 예전에 조지 부시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존 웨인처럼 강한 미국을 나는 이끌어간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트럼프도 그런 강한 미국을 이끌어간다라는 코로나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남자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이 때로는 10만 명 이상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건통계 수치를 인용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독감으로 5년간 17만여 명이 숨졌고요. 코로나19로는 올해 7개월 만에 21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자만 놓고도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라는 발언 옳지 않고요.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코로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김한규 변호사, 자칫하면 국민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 세계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메시지를 또 이분은 그 여느 대통령과 달리 무슨 뭐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SNS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즉각. 그래서 그 전파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가 별거 아니구나. 그럼 독감보다도 뭐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네. 이런 또 명백히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잘못된 정보다 하고 삭제해버리고 트위터도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한 나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 정보, 더군다나 병역 수칙은 지켜야 되거든요. 예. 격리 기간이 아직도 열흘 이상 남았으면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박진영 최근에 바로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미국의 백악관 기념품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퇴치를 기리는 기념주화를 제작해서 판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선거죠, 선거. 선거 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선거가 아니라면은 실제로 이 코로나가 자기가 걸린 것을 인정을 하면서 최대한 안정이 취할 때까지 입원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1월 3일 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지지율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격리된 상황에서는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서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기념주화를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슈퍼히어로다. 예.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지금 10월 15일 날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예.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트럼프가 완치되었다는 그게 없으면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 트럼프는 무조건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토론회 현장 토론을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자기가 역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동전 주화까지 내놓고 슈퍼히어로로서 역전을 시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김학의 변호사,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철저하게 14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도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번 중에 나와서 차 타고 돌아다녀서 경호원들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도 받았고 지금 사흘 만에 퇴원했는데 토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피해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게 뭐 감염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논란을 만약에 벌인다면 바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법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고 아마 형사처벌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역 수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치됐다는 판정이 받기도 전에 격리 기간 전에 이건 공개 토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종의 이거 부정선거 아닌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됩니다. 이에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성길 대사 대리 망명 소식이 전해진 날 또 요미우리 신문이 매우 인상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을 미국으로 가도록 주선을 시도했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선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외교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요미우리 신문이면 일본의 매우 그 유력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런 소스 없이 저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특히 같은데요. 이제 북한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통한 언론사인데요. 어쨌든 우리 외교부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주선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황적으로 그런 이제 정황적인 여건들은 좀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중순 정도로 기억을 하는 7월 10일인가 김여정 어쨌든 간에 이 대미국 업무를 총괄하는 지금 현재 정권의 2인자격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하죠? DVD 선물을 받고 싶다. 예. 독립기념일 그런 선물을 받고 얘기했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실제로 한 10월 정도에까지 이렇게 북미 대화가 어떻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황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좀 넘겨짚어서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정부가 어쨌든 그 공무원의 피살 사건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있고 또 미국 역시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기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사실이 이제 뭐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안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었던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 정치권, 우리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그런 기획 작품들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을 거고 트럼프 캠프에 아마 전달을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게 다른 요건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조건적 상황이 성숙되지 못한 거죠. 네. 김한규 변호사는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예,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시기가 뭐 한 몇 달 전 내지는 올 초 정도에서는 이런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미국 상황이 매우 이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한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나 봅니다. 예. 아무튼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보도 그리고 또 조성길 대사들이 망명 소식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박진영 부대변인 정부로서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정부로서는 뭐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물밑으로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뭐 정황적 증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만규 변호사도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면이 있지만은 지금은 뭐 남북 관계보다는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 상황 자체가 좀 코로나 확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남은 대선 운동 기간이 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거의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계속 얘기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확진돼 있고 대선 전에 북미 관계에 뭐 획기적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직 남아 있다고? 트럼프도 독특한 분이고 예. 사실 뭐 북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서프라이즈가 뭐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겠죠. 1%라도 있으면은 이 1%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정상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후노우스입니까?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 산업입니다. BTS야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독도 홍보와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잘 활용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입니다. 다만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당사자들은 병역 문제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한 바도 없고요. 예. 인터뷰에서도 네네. 진이 그 군 입대는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의무다. 언젠가 올 그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예.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BTS를 병역 문제로 언급을 하니까 예. 그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게 아니냐 하며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는 좀 병역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그 비난의 화살이 가만히 있는 BTS한테 좀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 BTS에게도 병역 특혜를 주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효과만 해도 대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손흥민은 되는데 왜 대중연예인은 안 되느냐. BTS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국위선양 차원에서 병역 연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왜 정치권이 굳이 그러느냐 지금 그런 입장 보이고 있죠. 두 분의 패널 시각이 궁금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이라는 제가 예. 단서를 달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추석 때 나훈아 씨 공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셀럽들의 활동을 공적인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정치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이분이 뭐 흔히 아는 국제 대회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병무청장의 이 기준에 있어서 빌보드에 1위 올라가면 면제를 해준다거나 미국 판매량이 뭐 앨범 판매량이 음원 판매량이 몇 개 이상 되면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임의의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사실 난처한 거예요. 실제로 뭐 외화벌이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했다. 그럼 그 일선에 있던 분들 병역 특례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아미라고 하는 이 팬클럽 자체가 아미입니다. 네. 아미라는 팬클럽 입장에서 병역 특례를 크게 다가오지 아미. 않을 것이다. 예. 아미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병역 특례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장관께서 국위선양 이야기했는데 참 촌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국위선양이라는 예. 표현. 요즘 저희들이나 저희 후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 개인적 소견입니다. 예. 병역 특례 문제를 대체 복무라든가 아니면은 기간을 은퇴 후에 간다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을까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병역 특례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볼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간 것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국위선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김한규 변호사께는 어떠신가요? 예, 저도 뭐 결론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취지는 다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위선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이 예. 상당히 뭐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유, 저도 국위선양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0년대, 80년대 어떤 그런 발상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적을 단 이런 어떤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그 이미지를 안겨주면 예. 사실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건 국위선양인데 다만 이런 이 병역 특례라는 것이 정치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정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뭐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전에 이창호 예. 구단이 이제 20대 때 이제 이거 뭐 이창호 구단을 이제 현역병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창호 사범 구단도 병역 특례 유사한 좀 약간 혜택을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여론이 지배적이고 그러면 정치권은 거기서 이제 그것을 여론을 받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고 지금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런 예술인을 준다면 만약 영화배우 같은 경우도 뭐 세계 3대 4대 영화제 뭐 깐네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 그러면은 특례를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유사한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특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런 국방의 의무가 이제 헌법상 의무인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 형평의 차원에서도 현재 단계에서 논란이 있지 않나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봉준호 감독 병역 면제시켜주자 뭐 이런 농담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그러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단순히 정치인들이 이거 어떻게 편성해서 좀 이름값 올리기 꼭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헌법의 의무라고 했는데 그보다도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존재, 국민국가라는 게 단위 국가로서 존재하는 한은 병역의 의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모병제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수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소한 특혜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한규 변호사 기준을 딱 정할 필요는 있지요. 그 지금도 있긴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라든가 올림픽 메달 따면 그리고 아니면 뭐 변무총장이 인정하는 뭐 국제 예술 경연 대회 뭐 이게 한정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형평에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계속 논란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여론 이런 부분이 좀 중시에 여기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